첫 네. 번째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고요. 매수가 11,260원이시라고 합니다. 또 맥쿼리 인프라 최근에 유상증자에도 배당 유지한다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현재 주가 밀리면서 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이제 맥콜 인프라 이런 종목군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시세 차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들은 아니에요, 사실. 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배당이라든지 꾸준한 수익을 내는 부분으로 원래 익히 좀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네.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젠 국가에서 하는 이 산업들을 좀 많이 담당해서 하는 업체가 또 이 맥쿼리 인프라였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좀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 이제 과거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쪽이 어디죠?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말고 이제 경기 북부 쪽으로 이제 순환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에 대한 부분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고 부산 지역에 대한 민자 터널도 투자를 했던 이력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메커리 인프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트랜스포에 대한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메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수익을 지향하는 부분이지 뭔가에 대한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 비상사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불안감도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들이 기존부터도 계속적인 하락세로 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에 대한 이제 대한민국 불안감 자체가 일전에도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빠져서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심화되면서 주가적인 부분은 또 좀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는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좀 더 감안을 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는 긍정적 대신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H&M이고요. 18,7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또 해운주, 컨테이너 운임 강세와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오늘 H&M 고가 기준 19,8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수익 실현은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네. H&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 국내에서 유일한 컨테이너 선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선업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쪽 광범위한 조선업종 그리고 이제 좀 더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는 해운업종이라고 좀 봐야 되죠. 그래서 H&M이 원래 이슈가 되는 것이 과거 이제 중동 지역 이제 홍해 쪽에 뭐 수에즈 운하라든지 또는 이제 파나마 운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운업항에 대한 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들썩거릴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화랑일 때 이제 이런 글로벌 해운 양이 늘면 그때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곤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운임 지수 자체 상하이 운임 지수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런 운임 지수가 최근 들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HMM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붙이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과거에 이제 51,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현재 이제 19,000원 밴드 머물러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여기서 드러나지만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을 항상 붙여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매물벽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이 돌려내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면서 과연 지금 현재 이 HMM이 업황도 개선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업황도 개선되는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린란드와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미국 거다. 그래서 멕시코만도 멕시코만이라고 하지 말고 미국만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1세는 지금 현재 그린란드를 또 방문을 해서 직접적인 또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또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압박까지도 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파나마 운하 관련된 이슈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HMM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운하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HMM이 업황도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이슈적인 부분에서도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목표가를 높게 좀 형성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약 2만 천 원대 밴드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MM 2만 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현재로서 홀딩 해보면서 상승폭 키워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지노믹틀입니다. 매수가 23,200원이시라고 하는데 지노믹틀이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2만 1,000원대에 움직이는 중이거든요. 앞으로 기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요건 이제 좀 테마성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좀 됐던 것이 테마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이다가 지금 좀 빠지는 과정들인데 요런 기업들이 이제 체외 진단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뭔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호재를 한 번씩 노출시키면서 주가가 한번 들썩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잠깐 분봉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30분 봉인데요. 지금 이제 추세가 상승할 때 보면 꾸준하게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주가가 이제 과하게 좀 빠졌다라는 신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던 구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좀 올리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런 신호적인 부분을 설정해 놓고 난 다음에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신호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오르는 거니까 이런 신호를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머리를 조금 빠르게 쓰는 두뇌전이 빠른 사람들은 이런 거를 표시해 놓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규칙 중에서 이 규칙도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지금 현재 이 지노믹트리라는 차트한테 먹히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졌을 때도 자 여기서도 이제 신호가 또 들어오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을 붙여내 버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가 이탈되지 않고 지금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규적인 호재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높게 사신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다만 주가적인 부분을 본다면 고점이었던 23,000원 밴드 자체에서 이탈되는 물량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단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리면서 23,000원까지는 좀 더 들어가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홀딩 해보면서 지노믹들이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이렇게 문자 상담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SP 소프트 네, SP소프트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저기 11,000원에 30%. 네, 11,000원에 30%요. 제가 이상로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아니 SP 소프트 그거를 11,000원에 30% 썼는데 이게 빠지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SP 소프트하고 이제 KINX라는 기업하고 그리고 이제 네. 가비아라는 기업 요 세 가지가 같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기업들이에요. 예. 이제 SP 소프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KINX라는 기업이 있고 그 KINX라는 기업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가비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세 가지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 그 밑에 이제 손자 그리고 본인 이렇게 회사들이 손자 회사들입니다. 그 이제 주가적인 움직임도 함께 동조화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 볼 때 먼저 KINX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함께 이제 눈여겨 보시면 앞서 이제 KINX도 주가적인 부분 자체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한 부분이었고 가비아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다만 이제 SP 소프트는 아직까지 그런 반등 자체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보면 경기가 안 좋으면 이런 투자 자체가 조금 인색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업체들도.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까지도 조금 많이 빠져서 내려와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이미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붙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높게 사신 거는 뭐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만 지금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이 낙폭과대군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단계니까 현재 SP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슈적인 부분 자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내고 파십시오. 수익 내고 파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4월 전까지는 한번 강하게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SP 소프트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이상로 파트너가 제시해 드린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이마트입니다, 대표님. 아, 이마트요? 네, 매수가 75,000원이시라고 해요. 이마트 오늘도 주가 밀리면서 6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 보면은 75,000원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이제 이마트 같은 기업들은 이제 업황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처럼 저녁에 뭐 장 보는 시대는 아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요즘은 이제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든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선 배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에 대한 쇼핑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보편화가 좀 되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마트를 업황적인 부분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주주 관계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재 이마트가 대주주가 이제 정용진 씨가 지분을 18.5%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정용진 씨가 미국에 절친이 있는데 그 미국 절친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와 친분 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취임식에서도 또 초대를 또 받았던 부분이었고 네. 과거에 또 미국에 갔을 때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거기 관저가 아니고 이제 개인 저택에도 방문을 해서 만났던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이제 다른 여타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좀 더 빠른 온라인 시장에 대한 부분의 활기를 좀 찾으려고 하더라도 경기가 지금 현재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빠른 회복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런 회사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급등이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팔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격이 약 73,000원에서 한 75,000원 밴드 정도 생각하시면서 대응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이 73,00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까지 해결해 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은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종목은 대표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자, 보고 계신 분들 또 좋아요도 많이 아우,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네. 같고, 자, 조금 더 힘받아서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에 좀 놓여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도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로 또 들어가다 보면 과거에는 이제 계기판이 대부분 다 뭐 아날로그식이죠. 그래서 눈금자가 그냥 움직이는 식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시동을 걸면 앞에 디지털 콕핏이라고 해서 쫙 앞에 계기판 자체가 바뀌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과거의 제한적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좀 더 넓은 화면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과거에는 보면 뭐 월드컵 특수나 올림픽 특수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들썩거리는 부분이나 또는 이제 애플이 신제품 출시할 때마다만 들썩거리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 부분이었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른 흐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산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매수를 하셔도 좋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지금 앞에 있는 15,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한번 넣을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1차적인 부분은 한 12,000원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그룹이 최근 들어서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봐도 좋다. 목표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이고요. 대표님, 다날입니다. 다날 무슨 일인지 오늘 또 주가 4%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다날이 왜 회사 이름이 다날인지 아세요? 왜일까요?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서 해서 다날입니다. 그 줄임말인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이사가 회사명을 정할 때 다가오는 날이 다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으로 해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라고 해서 다날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네.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페이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창 이제 가상화폐 시장 이슈가 될 때 이 회사도 그 페이코인이라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서 심지어 그거를 이제 유통까지도 되었습니다. 유통되면서 저도 이제 이 코인을 사가지고 이 코인이 시세가 올랐을 때 이걸로 한번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 코인에 대한 가격이 바뀌면서 과거에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부분들이 존재를 했는데 일단은 그 코인 사업 자체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부진한 부분이 나타났던 거였고, 그러면 이 다날은 원래 주로 하는 일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결제에 대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결제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워낙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결제 업체들의 단점이 뭐냐면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냐면 0.001 이런 식입니다. 0.002. 그래 우리가 10,000분의 1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결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수익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다 경쟁이 또 붙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꾸준한 매출은 있대 대신에 뭔가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페이코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도 해봤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흐름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미 악재는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뭔가 이제 자그마한 호재가 하나라도 테마성 움직임으로 엮일 때마다 들썩들썩거리는 움직임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좀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과한 구간으로 지금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이런 종목은 눈 감고 있더라도 3,800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걱정하지 마시고 3,800원대까지는 무조건 한번 들어가 보자. 단기간에 한번 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단계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할 이미 악재는 주가에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3,800원 선까지 홀딩해 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종목들 LG 디스플레이와 단할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테마고요. 네, 제테마요.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1634원이고 5%요. 네, 저희가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네, 점 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제테마 어떻게 매매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종목 네, 상담한 거 듣고 네, 괜찮다고 적금식으로 모아가라 해서 네. 사다 말자 유중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네. 한번 여쭤보고 추가 어, 매수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고요. 1,600원에 사셨습니까? 1634원. 네. 1,634원. 시간이 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조금은 중간에, 예, 네네. 네네네. 네. 그럼 지금 가격은 조금 바뀌셨을 거예요. 이게 앞에 이제, 네. 예, 증자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선은 네. 우리가 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라고 감안해서 보면 네.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대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추천이 나왔던 가격대가 보면 이제 박스권 상방을 이제 돌파하는 이제 기술적 네. 분석을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기술적 분석상에서 보면 추세 상승 구간으로 전입해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추천도 나왔을 것 같고 상방담도 좀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주가는 좀 빠지는 단계였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서 단어가 나오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 그리고 이제 보툴리눔에 대한 독소를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히알루론산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네.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바이오플러스라는 기업도 있고 다만 이제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다양한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네. 제약바이오는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등락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물론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분은 이 기업의 장래적인 부분이 물론 괜찮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네.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뭘 하는 건지 얘기를 하고 임상일상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도 그 임상일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든 게 제약바이오예요, 사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종목을 조금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 대신에 이대로 그냥 뭐 팔고 나오지는 마시고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대한 부분 약 8,500원에서 9,000원 선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는 기업의 형체를 좀 알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전문 지식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그거를 네네네. 좀 감안을 해서 저는 네네. 다음에 조금 종목을
8,500원, 9,000원까지는 보유를 하시되 그 네. 이후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하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잭테마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언급을 해주신 종목인데 대원전선 오늘도 5% 넘게 올라와 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전력 설비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된 부분은 일단 무조건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쓰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 이게 뜻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IT나 반도체가 이런 전력에 대한 소모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을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전선유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구리 가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조금 중요한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전 고점이었던 자, 요 앞에 있던 요 자리 3,600원 이상까지 한번 뽑아낼 수 있는데 요거는 목표가 조금 작게 잡아드렸던 이유가 앞에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이 윗꼬리가 음봉 윗꼬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음봉 윗꼬리들이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악성 매물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려면 뭔가 획기적인 호재가 한번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그냥 추세적 부분으로만 가게 된다면 여기서 또 맞고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붙은다면 돌파를 해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3,600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인 목표가 3,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 앞으로도 전망 긍정적일 것이다. 1차 목표가 3,1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홀딩해보자. 네. 맞을까요? 조금 더 큰 기업이 대한전선이라고 있어요. 네, 대한전선.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의 점유율은 더 높은 기업이에요. 음. 그래서 그 기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과 함께 대한전선까지 함께 묶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또 좋아요 힘을 받아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보브 반도체고요, 대표님. 네. 오보브 반도체 6거래일 동안 빨간불 켜주면서 아주 시세 잘 나와주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어부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그 MCU라고 해서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하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세탁기나 냉장고에 보면 그 자그마한 액정들이 있습니다. 액정이. 네. 그럼 그 액정이 있고 그 액정을 통해서 이제 누르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세탁기 갑자기 이제 돌아가거나 탈수가 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액정 아시죠? 오, 압니다. 보면 냉장고 액정이 있잖아요. 네. 온도 지금 나오는 액정들. 오, 압니다. 네. 네, 그런 액정들을 만드는 회사가 그 액정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명령 하달할 수 있는 반도체 이런 뜻인데 이 MCU라는 것이 대부분 다 일본산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 국산화를 이루어낸 기업이 이제 어보 반도체고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리모컨이에요, 사실. 리모컨은 명령 하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부 반도체가 과거에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주가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조정을 나오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슈가 될 때는 보면 AI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가 된다든지 또는 이제 로봇 산업이 좀 더 확대가 된다든지 했을 때 엮여서 같이 갈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업황적인 부분은 부진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미래 성장적 판단으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홀딩 하시면서 앞에 있는 이평 보이시죠? 장기평선 11,000원대, 12,000원대 보이는데 요 자리까지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자. 지금 오버 반도체도 최근 트렌드가 이런 240선과 480선, 그러니까 장기평 1년간의 평균 주가, 2년간의 평균 주가거든요. 그 자리 하단에 내려와 있는 이격이 큰 기업들이 단발적으로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버 반도체도 홀딩 의견 드리면서 목표가 12,000원,
그 정도 보시면 저는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최근에 보면 시장 분위기가 생성의 AI라든지 또는 AI, 로봇 보면 유리기판 이런 첨단 산업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오버 반도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12,000원 선까지 홀딩해 보면서 주가 흐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